필로티 주차장이 1층에 있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물이 샜어요. 흰색 가루가 조금 있었대요. 차에 그게 묻었대요. 근데 그 차가 포르쉐예요. 일부러 그런 헛돈들 찾아가지고 제보 짠뜩하고. 그쵸, 짠뜩하고. 건물주 제보.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차 건물주. 안녕하세요, 건물주님. 안녕하세요. 이제 장마가 좀 시작이 됐잖아요. 이때 좀 특별히 좀 투자하는데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또 이제 임장을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죠. 미끄러지면 안 되죠. 그걸 제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발에 비가 젖으면 복도에 다 들어가잖아요.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일 조심하셔야 되고,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또 장마철이라고 해서 투자할 때 막 주의해야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딱히 없어요. 그런데 장마철에 다가오고 임장을 갔을 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고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크게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용어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옥상에 보면 비가 계속 오면 물이 계속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물이 배수관을 빠져야 돼요. 그래서 끝에 보통 이제 구멍이 뚫려 있고 배수관을 통해서 이제 밑으로 물이 빠지는데, 그쪽에 쓰레기가 있거나 아니면 특히나 화단이 있어요. 흙 때문에 이 물이 안 빠지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담배꽁초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배수관이 막힙니다. 막히면 사실 옥상에 있는 그 물이 그쪽으로 통로를 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 옥상에 물이 가득 차겠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 건물 자체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또 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배수관이 물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지, 사실 그런 거는 찾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건물 외관을 딱 봤을 때 보통 측면이나 뒷면 쪽에 파이프 같이 쭉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옥상에서부터. 그럼 거기 쪽에 밑에 보면 물이 잘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 특히 비 올 때 그게 잘 나오고 있으면 아, 여기에는 좀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걸 1차적으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1층에 보통 필로티 주차장 쪽이 있거든요. 그쪽에 보면은 이제 하수구 빗물바지가 있어요. 빗물바지에 빗물이 이제 내려가서 하수구랑 연결이 되는 거죠. 빗물이 잘 빠져야 돼, 물이. 근데 이제 장마철에 자세히 보면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좀 가득한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건물을 관리하면서 하수구가 역류를 했었거든요. 비가 오지 않는 날이었는데도 역류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쪽에 막 담배꽁초라든지 이제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막혀가지고 이제 물이 안 빠졌던 거예요. 특히나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니까 그쪽 많이 스며들잖아요. 물이 넘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딱 봤는데 물이 고여 있는 게 보인다. 그러면 이제 터지기 직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임장 갔을 때 좀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비용적인 게 굉장히 또 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단 요게 뭐 지금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그 전에도 한 번 더 역류를 했었던 경험들도 있을 거고, 그걸로 인해서 또 피해가 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하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좀 상의를 했어요. 뚫어놓고 나중에 또 막히면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방지하려고 빗물 바지에다가 그 낙엽 거름망이라 그래서 방충망 같은 그런 걸 제가 좀 해놨거든요. 그런 걸 해놓으면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쓰레기를 버린다 하더라도 그 하수구 쪽으로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대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이걸로 인해서 하수구가 역류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확인하시면 비 안 오는 날에 임장하는 것보다 다른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장 때 그 건물에 그 전에 그런 뭐 역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사실 탐문밖에 없죠. 이제 호실에 직접 방문해서 근데 보통 그런 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임장을 많이 할 때 탐문을 좀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이 하수구 역류할 때 피해 보는 층이 어딜 것 같아요? 1층과 4층 중에. 1층 왜요? 바로 옆에 이제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1층 가서 물어봤는데, 제가 딱 기억에 남는 건 저희 이제 코칭반 분들이랑 같이 이제 경매 진행 중인 물건 임장을 갔었어요. 근데 1층에 떡집이 있었거든요. 그 떡집에 마침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가서 여쭤봤는데 하수구가 역류해가지고 1층 상가에 들어왔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비 올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임차인 분들이 미리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좀 뚫고 거름망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이제 하수구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 임차인 분들이 화장실을 쓸 때 휴지만 써야 되고 물티슈를 쓰면 안 되고 생리대를 넣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음식물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음식물을 또 버리는 경우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막혀요. 그것 때문에 저도 역류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뭐 그런 거는 우리가 경매할 때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누군가 뭐 생리대 쓰고서 이렇게 막힌다라는 부분들은 그렇지만, 그런 임차인들도 좀 있다라는 거. 비 하면은 또 딸려오는 게 누수, 되게 또 무섭고 심각하잖아요. 건물주님은 어떻게 보시고 또 해결해 보셨는지. 사실 임장 갔을 때 그런 물건 보는 거 되게 많아요. 또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이 건물을 낙찰을 받고 그런 부분들도 해결한 사례들이 또 있어요. 그런 실제 사례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생각나는 건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필로티 주차장이 1층에 있었거든요. 2층 이제 천장이 막혀 있겠죠? 근데 그쪽에서 이제 물이 샜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임장할 때, 그러니까 낙찰 받기 전에 누수가 있는 걸 아셨대요. 이제 낙찰 받고 나서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좀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쪽에서 이제 물이 샜어요. 근데 물이 샜는데 약간 물이 마르면 흰색 가루가 조금 있었대요. 그래서 차에 그게 묻었대요. 근데 그 차가 포르쉐예요. 그래서 이제 임차인 분이 거기다가 주차를 했는데 그 누수 때문에 막 흰색 가루가 있으니까 막 그것 때문에 엄청 이렇게 따지셨다. 결국에는 이제 수리를 하셨는데 수리를 했다도 차가 이제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공업사 가시라고 해가지고 저희 수강생분이 결제해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되게 쿨하게 또 해주셨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보험을 또 두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보통은 화재보험만 또 가입을 하는데 그 외적으로 또 보험이 또 많이 있어요. 어쨌든 좀 얘기가 세긴 했지만 누수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듣기로는 한 5, 60만 원 정도로 해결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보통 이게 텍스가 있잖아요. 그 위에 배수관이 흘러요. 근데 그 배수관 한 부분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흰색 가루라고 하면 아마 이 텍스에 있는 가루가 조금 떨어져서 흰색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수리하는데 한 5, 60만 원 정도에 수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포르쉐는 얼마 들었나요? 포르쉐가 아마 더 들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저희 수강생분 이제 건물 낙찰 받으신 분 또 계셔가지고 인터뷰를 또 진행을 했는데 수강생분은 이제 입찰하기 전에 이제 물건 관련해서 제가 전화로 코칭도 해드리고 어떤 부분들 좀 알아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실시간 좀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은 누수가 3곳이나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똑같이 필로티 주차장에 누수가 있었어요. 근데 누수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강생보다 누수가 심했어요. 얼마나 심했냐면 바닥이 보통 시멘트처럼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검은색 물자국이 흥건했어요. 그 정도로 좀 누수가 일단 첫 번째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집안에 이제 누수가 있었어요. 그 물이 밑에 층으로 다 떨어져가지고 누수가 굉장히 좀 심하게 좀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누수 탐지를 하셨는데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윗집에 있는 싱크대 있죠. 그 싱크대에서 배관임료가 잘못돼가지고 물이 계속 똑똑똑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밑으로 떨어진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것만 수리해서 끝났대요. 3곳 정도가 그렇게 누수가 좀 심하게 있으셨는데 3곳 다 포함해서 80만 원에. 생각보다는 네. 물론 이제 누수의 정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누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누수 잡기 어려운 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어떤 부분들이 좀 문제인 건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여러분들 조사해야 기회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수 관련해서도 이게 우리가 보험을 또 들 수가 있어요. 누수 특약을 또 걸게 되면 우리가 수리하는 거라든지 피해 본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웬만하면 우리가 보험 처리가 다 가능하니까 건물주라면 그런 보험은 다 가입을 해놔야겠죠. 저도 다가구 투자를 할 때 누군가 알려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저 당해요. 먼저 항상 당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낙찰 받게 되면 필수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곰팡이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도 혹시 문제 해결해 보신 적 있을까요? 사실 곰팡이는 흔해요. 저도 이제 건물 임대 이제 관리를 하면서 곰팡이가 또 생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 곰팡이가 누구의 문제이냐,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임차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사실 뭐 자체적으로 계절에 상관없이 그냥 전부 다 곰팡이가 생긴다라고 하면 건물에 또 문제겠죠. 제 경험상 곰팡이가 없었는데 어떤 분이 1년 사시고 나니까 집안에 곰팡이가 몇 개가 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임차인분이 처음에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곰팡이가 있었다. 곰팡이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몇 년 동안. 근데 그분이 사시면서 곰팡이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 환기 부분,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삶의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환기를 안 시키시는 분들은 뭘 해도 곰팡이가 생겨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비용을 또 청구를 하고 그 부분 또 인지하세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명도를 하는데 명도를 할 때 반드시 이사를 가게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재계약을 했어요. 한 3년 사셨어요. 제가 낙찰을 받고 나서 저랑 3년 동안 사신 거고 그 전까지 하면 5, 6년 사신 거죠. 근데 그분이 이사를 가셨는데 침대를 빼니까 침대 쪽 라인으로 곰팡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곰팡이 같은 경우는 있기는 한데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곰팡이 제거제 같은 걸로 또 충분히 또 지워지기도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들은 없다. 그리고 낙찰을 받았는데 건물이 곰팡이에요. 뭐 어때요? 그리고 오히려 곰팡이가 있어. 저는 그러면 그 사진 찍어가지고 제보를 할 수 있거든요. 제보? 유료 경매 사이트에 제보를 할 수가 있어요. 집안에 온통 곰팡이에 누수천지다 뭐 이런 내용도 있죠. 그거 올릴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떠요. 밑에 참고사항 이러면서 누구의 제보 막 이렇게. 전 제보할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 허점들 찾아가지고 제보 짠뜩하고 그쵸, 짠뜩하고 건물주 제보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건물주 물론 이제 허위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곰팡이가 있어도 어느 정도 좀 연식이 있거나 날림 공사를 했는지 아닌지도 우리가 가면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좀 날림이 좀 돼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고 들어가죠. 그게 경매의 장점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제 또 장마철이기도 하고 누수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눠봤는데, 다가구 주택에서는 누수가 안 생기면 너무 좋지만 우리가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10개 중에 한 2-3개 정도는 꼭 누수가 있습니다. 또 골치 아프다 이러고 또 피하고, 누가 봐도 너무 깨끗하고 좋은 물건들만 배우면 또 보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럼 또 경쟁이 또 심해질 수밖에 또 없기 때문에, 누수가 있으면 기겁하고 도망가지 마시고 도대체 어디서 어떤 부분에서 누수가 생기고 있는지, 지금 상태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까지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해서 1,000만 원이 들든 5,000만 원이 들든 경매가 좋은 이유는 뭐예요? 이걸 매매가에서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입찰할 금액을 내가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만 여러분들이 빼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5,000만 원이 예를 들어간다 그러면 전 6,000만 원 정도 뺄 것 같아요. 여유롭게 또 하는 것도 있지만 1,000만 원 내 인건비예요. 내가 전화하고 알아보는 그런 인건비라고 또 생각을 해서 넉넉하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부가 수익을 또 내서 싸게 받을 수 있다라는 또 측면적으로 또 봤을 때 오히려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이런 다가구 주택 누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기겁하고 도망가지 말고, 그리고 조사 한번 해보시는데, 또 조사하다 보면 또 어려워요. 여러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사 오신 분들도 어려워요. 여기서 내가 한 발짝 더 나가가면 남들보다 더 앞서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끝까지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